지난 4일 기준 한국은 총 확진자 1,801명,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제 10명 안팎인데 그것도 모두 해외로부터의 유입으로 지역 사회 내 신규 확진자가 0명인 날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이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판단돼 5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실내 시설이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고 학교 등교 여부도 결정을 하게 되죠. 지난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에 의하면 기본적인 방침은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오는 13일 가장 먼저 등교를 시작하고 고2와 중3, 초1, 2학년 그리고 유치원이 20일부터 등교하게 됩니다. 27일에는 고1, 중2, 초3, 4학년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나머지 중1과 초5,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하는 시기죠. 지난 3월 22일부터 45일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무리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한국은 이제 사회, 경제가 점차 정상 궤도로 찾아가기 시작한 것인데 이를 보고 이웃나라 일본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늦장 대처로 인해 감염 확산이 극심해진 현 상황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8일 일본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정치 의식에 관련된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내년 9월까지인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6%로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처한 현 상황을 생각해보면 반대율이 70%도 안 된다는 점이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만 이어서 응답자의 57%는 차기 총리는 아베 정권의 노선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해 현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꼽은 차기 총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는 공정함과 성실함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아베노 마스크 비리 의혹부터 시작해 그동안 아키의 여사 문제, 아베 벚꽃 모임 등 수많은 스캔들이 있었기에 그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는 덕목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영상을 통해 아사히 신문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산 진단검사를 도입하기 꺼려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보도했던 것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아직 해결이 안 된 징용 문제나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까봐 라고 콕 집어서 비난했었죠. 이 부분만 보면 일본 언론과 정부 사이의 불협화음인데 그 후의 행보를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는데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진단키트, 마스크 등의 의료 물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한층 더 나아가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지원받더라도 그 정확도가 검증이 안 돼 먼저 성능 테스트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허구적 이야기를 쓰고 있을 시간에 진단검사를 어떻게 해서든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 있고 진정으로 일본 국민들을 위하는 것일 텐데 말이죠.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경우 일본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전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아베노 마스크는 도움이 되질 않으니 이제는 중국집에서까지 마스크를 구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S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발빠른 중국계 상인들이 마스크를 어디선가 구해와 중국 음식점이나 음료 매장 앞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50개 묶음 한 상자에 4,000엔으로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 품질을 장담할 수가 없어 마음 놓고 쓰기 어렵죠. 한편 아베 정부는 감염 확산세가 점점 심각해지자 이판사판의 분위기로 성격이 상반되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펼치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지난 30일 상케이 신문은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징용소송 피고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측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최소 10개 이상의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복 카드로 위협성이 짙은 전략이죠. 이와 동시에 아베 정부는 지난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뜬금없이 고백하는데 한국과 계속 이번 사태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 한국은 이웃나라이고 중요한 나라다 라며 마치 지금까지 한국과 이번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온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NHK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790명, 사망자는 549명으로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않자 결국 아베 정부는 다시 한번 긴급사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시작으로 16일 그 대상을 전국으로 늘렸으나 일본 정부의 진단검사 확대 미비와 함께 일본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한국처럼 감염 확산세를 잡기에는 그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홋카이도, 이바라키,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이시카와, 기후, 아이치, 교토,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를 특정 경계 도도부현으로 분류하고
긴급사태 선언 기한을 기존의 6일에서 31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목표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80% 줄이겠다는 방침도 앞서 언급한 특정 지역에서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몇몇 일본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이번 사태로 사망한 100명을 조사한 결과 확진부터 사망까지 평균 8.7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00명 가운데 절반인 50명은 확진 판정 후 일주일 내에 숨졌는데 이 중 9명은 감염 판정을 받은 당일 사망했고 4명은 사망한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본이 한국식 진단검사 방식을 재빠르게 도입하지 않고 명분만 따지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려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죠. 또한 주간 아사히는 일본 내 의사 전용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1200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대다수의 의사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일본의 유전자 증폭 검사 수를 지적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올림픽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인근 지방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 미스지로 일본 미야기현 의회 의장은 전날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도쿄 전력 간부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이나 대기 중에 방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카와 의장은 오염수를 방출하면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는 이런 피해를 없애지 못하는 이상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 측은 정부가 제시한 방침을 고려해 정중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반응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대형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장 공간이 2022년 무렵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 제거 설비 등으로 걸러낸 후 바다 혹은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소위원회는 올해 2월 해양 방출의 장점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반복해 표명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알프스로 거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으나 삼중 수소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방사성 물질 오염수로 볼 수 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는 원전 사고에 영향을 대하는 일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확산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등이 인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검사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통과한 식품만 유통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그런데도 후쿠시마 인근의 생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시각을 대체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 일본 사가미댐 주모비 안내판 훼손.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 아라시 소재 사가미댐 근처에 설치된 조선인 희생자 주모비 안내판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사가미댐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비석 곁에 설치된 안내판이 손상된 것을 이달 9일 밤에 활동을 하러 나온 가나가와 조선중고급 학교 학생들이 발견했다. 안내판에는 사가미댐을 건설하기 위해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포로와 조선인 등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이 가운데 당시 식민지였던 한반도로부터 나라의 방책에 의해 데려옴을 당한 분들이라고 쓴 부분에 뭔가에 의해 긁힌 흔적이 남아있었다. 학생들은 24일 가나가와 현총을 방문해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 현 지사에게 보내는 안내판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조선학교 학생들은 안내판 훼손이 일제강점기에 징용 노역을 한 조선인 희생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도라고 보고 우려를 표명했다. 요청서를 제출하러 온 한 학생은 당시 사람들의 일이 부정되면 자손인 우리들의 존재도 부정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가미 댐은 1940년 착공해 1947년 완공됐다. 공사 도중 태평양 전쟁에서 전황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 당국은 중국인 포로와 조선인 등을 동원했다. 댐 완공 때까지 적어도 8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가나가와현은 비석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현민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건립된 것이므로 훼손된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김여정, 집권하면 가장 잔혹한 독재자가 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북한 권력을 승계할 경우 통치체제가 지금보다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 뉴욕 포스트는 24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 부부장이 권력을 이어받은 이후의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빅터 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는 김여정은 개혁파가 아니라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 강경파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김정은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다면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국제적 도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김여정은 북한 정부 핵심 인물들로부터 충성 서약을 받으려 할 테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에 대한 숙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가족의 통치 역사를 고려할 때 김여정도 철권 통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모든 후계자는 직전 통치자보다 악화된다면서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을 때에도 북한이 더 개방적이 될 것으로 추측됐지만 아직 그런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김 위원장의 위임 통치를 언급한 뒤 그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데 대해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장성민 전 김대중 대통령 정무비서관의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베 2주일 만에 오전 중 총리 관저 출근해 가기 주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2주일 만에 오전 중 총리 관저로 출근해 가기를 주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41분께 도쿄 소재 사저를 나와 10시 3분부터 시작된 가기에 출석했다. 아베 총리가 오전에 관저로 출근한 것은 역시 가기가 열렸던 지난 11일 이후 14일 만에 처음이다. 태평양 전쟁 총전일인 지난 15일에는 전몰자 주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에 사저를 나왔지만 최근에는 평일에도 오전은 사저에서 보내고 오후에 관저로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아베 총리는 여름 휴가 중이던 17일에 이어 24일에도 도쿄 소재 케이오 대학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진작부터 나돌던 건강 이상설이 더 확산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전날 병원 방문 직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오늘은 지난주의 검사 결과를 자세히 듣고 추가 검사를 했다며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이제부터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며 정상 근무 의지를 밝혔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맹우인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돌아왔을 때 안색이 좋았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기 당시 아베 총리의 모습에 대해 보도에 나온 것처럼 심각한 모습은